자, 지구촌 뉴스 윤현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해외 소식 뭡니까? 네, 우리나라도 내년 3월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죠. 네. 이 칠레에서도 현지 시간으로 19일에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가 진행됐는데요. 여기에서 학생운동가 출신의 35살 가브리엘 보리치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1986년생인 보리치 대통령 당선인은요, 취임일 기준 36살로 칠레 역사상 최연소임은 물론이고요, 또 전 세계 현직 지도자들 중에서도 가장 어린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 보리치 당선인은 칠레 남단 푼타 아레네스 출신인데요. 칠레대 재학 중이던 2011년에는 교육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학생 시위를 이끌었던 지도자 중 한 명입니다. 대선 기간 동안 그는 사회 지출 확대와 증세 등을 공약했고요. 적극적인 사회개혁 의지를 밝혔습니다. 경선 승리 후 그는 칠레가 신자유주의의 요람이었다면 이제는 신자유주의의 무덤이 될 것이라면서 젊은이들은 칠레를 변화시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보리치 후보의 당선으로 칠레는 4년 만에 다시 좌파 정권이 들어서게 됐는데요. 보리치는 유력 대통령 후보였던 극우 성향의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후보를 10%포인트 이상 앞서면서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리치가 피노체트의 군사 독재 정권 이후 태어나서 변혁을 꿈꾸는 젊은 유권자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얻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참고로 칠레는 2019년에 극심한 사회 불평등에 맞서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었는데요. 이때 31명이 숨지고 3천여 명이 다쳤었는데 새로운 사회를 열망하던 시위 여파가 이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가 내세운 부자 증세, 민영화된 연금제도 개혁, 또 환경보호 강화 정책 등의 공약이 민심을 움직였습니다. 내년 3월 취임하는 보리치는 칠레의 극심한 분열 양상을 통합하겠다면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가속화된 경제 위기와 사회 불평등, 또 기존 정권의 부패와 무능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칠레뿐 아니라 멕시코, 아르헨티나, 페루도 우파에서 좌파로 정권 교체가 됐는데요. 앞으로 이 중남미 정치 변화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를 이제 밀레니얼 세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네. 전 세계적으로 이 밀레니얼 세대들의 정치 돌풍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구촌 곳곳에서 변화의 열망에 힘입어서 이른바 밀레니얼 세대 지도자들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1986년생인 보리치 당선인보다도 앞서서 2019년 핀란드 총리로 지명된 산나 마린은 34살에 취임을 했었고요. 지금은 40대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취임 당시인 2017년에는 39살이었습니다.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 젊은 지도자들이 잇따라 등장하는 건 기존 정치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변화와 쇄신을 원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 주요 선진국 정당들은 조기에 청년 인재들을 등용함으로써 젊은 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열망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필리핀 태풍 소식이네요. 네, 슈퍼급 태풍 라이가 필리핀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2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20일 필리핀 경찰청은 태풍 라이로 인해서 지금까지 사망자 208명이 나왔다고 이날 발표를 했는데요. 올해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 중 가장 큰 규모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적어도 239명이 다쳤고 52명이 실종됐으며 30만 명 이상이 집을 떠나 대피했고요. 또 300만 명이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유명 관광지인 보홀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는데요. 보홀 주지사인 아서얍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적어도 74명이 사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태풍 라이는 지난 16일 남부 민다나오 북동부의 관광지인 시아르가오 섬에 최대 풍속
최고속 시속 195km로 상륙을 했습니다. 네. 미국 태풍경보센터에 따르면 라이의 최대 풍속은 시속 259km에 달해 슈퍼급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이후 남부와 중부 지역을 지나면서 폭우를 뿌려서 여러 마을이 침수가 됐고 또 나무와 목조 건물이 유실됐습니다. 필리핀 재난당국은 군경과 소방대원 등을 동원해서 피해가 큰 지역에서 인명구조 및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태풍 라인은 현재 베트남 중부 다낭 동쪽 해상 200km 부근을 지나 북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에 이 태풍이 이게 난리네요. 네. 며칠 전에 그 미국에서도 이제 허리케인 때문에 또 큰 네. 피해를 입었었는데 이번에 필리핀 큰 피해가 좀 없어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프랑스는 앞으로 자녀가 직접 부모 중 한 명의 성씨를 손쉽게 선택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에릭 뒤퐁모레티 프랑스 법무부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19일 공개된 프랑스 패션지 엘르와의 인터뷰에서 집권당인 레피블리크 앙마르슈가 제출한 성명 변경 관련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법안은 자녀가 18살이 됐을 때 간단한 신청만으로 자신의 성씨를 바꿀 수 있게 해서 아버지의 성씨를 그대로 따를 수도 있고 또 엄마의 성씨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고 부모의 성씨를 마음에 드는 순서대로 변기할 수도 있게 하는 법안입니다. 네. 실제로 4살 때 부친을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이 뒤퐁 모레티 장관 역시 아버지 뒤퐁과 어머니 모레티의 성을 모두 쓰고 있습니다. 그는 엘르 인터뷰에서 싱글맘이나 동성부부인 두 아버지 또는 두 어머니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이름을 쉽게 바꿀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엄마 아빠의 평등과 또 모든 프랑스 국민의 자유를 위한 법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또한 가정 내 성폭행이나 아동학대 등의 심각한 피해를 겪었던 피해자들에게도 이 법안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도 프랑스에서는 성씨를 바꾸는 것이 가능하기는 한데요. 법적인 이유를 법원에 설명해서 인정받는 등 길고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에 뒤퐁모레티 장관은 이름을 바꾸는 개인적인 이유를 국가에 설명할 필요는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법안은 조만간 의회에서 표결에 붙여질 전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구촌 뉴스 윤현아 리포터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